본인 명의의 거제 장평동 포레나 26평짜리가 있고 1층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본인 무학 남학신도시의 모아 일가, 거제랑 목포에 하나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책을 읽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평수고 1층이고 그렇죠? 근데 갭이 1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22년 1월에 왔고 22년 5월에 얘를 샀으니까 얼마나 이제 급하게 계속 이걸 샀는지가 보이죠. 마음이 엄청 급하셨던 거죠. 딱 안 봐도 이제 그 상황이 뭔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거예요. 얘를 더 들고 가야 될지.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얘를 더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할지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건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1호기가 거제가 장평포레나 20평대고 갭 1억이고 모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를 또 갭 투자하신 거고 2호기는 목포인데 갭이 4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층이라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전세 맞추기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매도하는 것보다는 전세 맞추는 게 1층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니까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로얄층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운 거는 맞고요. 그리고 가격을 낮춘다면 추가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맞출 때 22년 원래 23년 만기였는데 22년 9월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세입자가 22년 9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죠. 근데 22년 이제 9월이면 지금 전세가 잘 안 맞춰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간 1억보다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경태님은 마음만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되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손해를 보고 이걸 매도했다고 칠게요. 그럼 지금 매도한 금액으로 당장 투자할 때가 준비가 돼 있나요, 경태님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지금 1억이 있다면 난 1억으로 어디를 투자해야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고민만 하고 마음만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쓰레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나이님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죠.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금이 2억이 있든 3억이 있든 내가 한 달 안에 이 2, 3억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팔았다고 한들 더 좋은 투자처에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태님은 잘못된 투자를 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얘 22년 1월에 사고 22년 5월에 4개월 텀으로 이걸 샀는데 얘네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다 저평가된 지역에 잘 투자하셨을 수 있습니다. 잘 투자하셨을 수 있어요. 저는 둘 다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1층을 매수하신 거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상태로 매수를 하고 지금 이게 후회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한 복귀가 충분히 됐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더 좋은 투자처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제나 목포가 2년이나 4년 뒤에 지금 가격보다 빠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둘 다 되게 저평가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팔기에는 경태님이 공부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이제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더 들고 가되 전세 나가는 기간에 딱딱 맞춰서 팔려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22년 9월에 나갔으면 22년 10월에 맞췄다라고 칠게요. 그럼 24년 10월에 팔아야지. 혹은 26년 10월에 팔아야지. 이것처럼 2년 4년에 딱딱 맞춰서 팔 생각보다는 중간에 팔아도 돼요. 조금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호가가 오르는 상승의 분위기가 분명 올 겁니다. 중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 팔아야지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꾸로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전세 안 맞춰지고 이러니까 지금 매도하려는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거제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태님이 과연 이걸 팔려고 할까요? 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살려고 할 때 매도를 고민해라. 아시겠죠? 거꾸로 하지 말자 제발.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준비가 먼저 돼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때 사라. 저는 지금 1억 묶여있는 거 아깝죠.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게 저는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고 조급한 거에 대한 수업료, 벌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이걸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나가가지고 또 똑같이 공부 안 하고 또 마음만 급해가지고 또 비슷한 실수를 한다? 그럼 정말 경태님한테 진짜 손해란 말이에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반드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시기별로 저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겠지만 과거로 저보고 다시 돌아갈 거냐고 물어본다면 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각 시기별로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해야 될 때는 취업 준비 열심히 했고, 직장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직장 생활 너무 빡세게 했고, 투자 공부할 때도 투자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도 뭐 강의나 뭐 책 쓰는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열심히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될까? 근데 지금 분명 본인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에서 되게 지금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한 1, 2년 뒤에 봤을 때 이런 행동들은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걸 지금 당장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후회를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뭐 할 걸 계속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그러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 그럼 내가 미래에 후회를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부동산 시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현재 대세 하락장이고 25, 6년까지는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2년도에 10%는 오를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23년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냥 25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국은 늘 다르게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 뭐 전주, 원주 이런 데들 오르고 있어요. 진주 이런 데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데들도 있죠. 뭐 대구, 세종 뭐 이런 데 떨어지고 있죠. 서울 수도권도 조금씩 조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이 다 흐름이 다 늘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건 항상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다, 몇 프로 오를 것이다, 과연 이게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저도 예측을 많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예측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현상이 나오면 거기에 껴맞춰가지고 자꾸 이유를 붙이려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해서 맞히면 희열도 있고 되게 좋죠. 팬도 생기고 되게 좋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는 차라리 대응의 영역을 가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서 버텨가지고 내가 버텼을 때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까? 그럼 이 리스크는 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영역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예측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맞힌다?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실제로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올랐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디로 갈아타기를 하겠다, 어떤 더 좋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치 대비 비싼지 싼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2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6년 뒤,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떨어질 놈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가격입니다. 저평가 여부. 그래서 8차 필터링 종합 점수를 매겨보고 특히 가격과 수요 공급에 집중을 해보면서 얘가 진짜 지금 저평가돼 있구나. 특히 가격이 저평가돼 있으면 당장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언젠간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지금 얘가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떨어지면 어때요? 2년 뒤에 원래 팔려고 계획을 해놨다가 4년 뒤에 팔면 되고 6년 뒤에 팔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얘가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점수랑 왼쪽 무릎을 꼭 기억하자. 오늘 종합점수 매기는 것, 그 다음에 왼쪽 무릎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